여러분, 혹시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스스로 지친 적이 있나요?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서 슬펐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현타가 확 오면서 멍해졌던 순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눈치가 정말 빠른 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눈치를 너무 보고 살아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작은 일 하나에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아요. 심지어 그날 했던 행동을 되새기다가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남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남들이 날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늘 걱정을 달고 살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나 자신을 잃고 남들의 기대에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같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남의 시선에 민감할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수 있어요. 그 시선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유연하게 받아들이냐라는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남의 시선에 민감한 걸 단순히 자존감의 문제로만 설명하긴 어려워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와 반응에 깊은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특히 타인의 기대와 평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을수록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의 평가에 자꾸 휘둘리게 되는 이유는 내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다시 나의 기준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그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결정일기를 쓰는 거예요. 결정일기는 결정을 기록하는 건데요. 결정일기를 쓰면 내가 왜 남의 시선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나의 행동 패턴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매일 내가 내린 결정을 기록하면서 그 결정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의 기대에 맞춘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일기 중 결정일기여야 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하루에 대략 20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와 진짜 많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결정이고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곧 내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또 어떤 감정으로 결정을 했는지 이 결정이라는 키워드 속에는 결국 내가 담기기 때문에 결정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을 가장 잘 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저는 결정일기를 쓰면서 정말 저 자신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됐어요. 예를 들어 저는 가족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늘 희생적인 결정을 해왔더라고요. 희생적이라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가족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늘 양보하고 참고 살아왔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일기를 쓰면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가족에게 원망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식 노릇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어요. 이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더 주체적으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결정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모른 채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남의 시선에 민감하게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히스테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하고 강박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성향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남의 시선을 유난히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히스테리 구조일 수 있어요. 반면 남들의 시선보다 나 자신의 기준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완벽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 강박 구조에 더 가까울 수 있죠. 중요한 건 두 구조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지나치면 결국 나 자신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결정일기를 쓰면 내가 왜 남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혹은 내 기준에 맞추려는 강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결정 스타일을 알게 되는 거죠. 심리적 구조에 상관없이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결정일기의 핵심 역할이에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건 인정 욕구와도 관련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지나치면 인정 중독으로 변해요. 저도 한때 인정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남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 행동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때도 결정일기가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내가 매일 내린 결정들을 들여다보니까 저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제 행동을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일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결정일기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남들에게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남의 눈치를 보며 계속 후회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죽기 전에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걸 가장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남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는 이유는 남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까요? 나의 취향과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은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치관과 취향에 기반하거든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능력 그 자체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 자신을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공부해야 내 취향이나 내 가치관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 구겨진 지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듯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나를 향해 부정적인 평가를 막상 들으면 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나도 결국 100년 뒤에는 없다는 생각이요. 그럼 그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도 그 사람도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평가의 말 하나가 내 인생의 큰 문제처럼 느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긍정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힘이 있어야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의 뇌는 몇 마디 부정적인 말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을 항상 유지해야 해요.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지, 왜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내가 나의 결정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결정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내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일기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네, 결정일기를 쓰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매일 기록하고 그 결정에 대한 감정과 나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적는 거예요. 그 결정이 나를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인지 결정을 통해 알게 된 나의 모습도 생각해 보는 거죠. 결정일기는 단순히 결정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결정일기를 한 주간 쓰고 나면 내가 어떤 패턴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 패턴을 인식하면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결정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남의 평가를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의 결정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돌아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기록하면서 여러분은 남의 시선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게 될 거예요. 하루에 200번이 넘는 선택을 내 선택이 아닌 남의 선택들로 채운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남의 선택으로만 채워진 삶을 살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거고 그 후회를 했을 때 이미 늦었을 거예요. 더 이상 남의 기대와 평가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당장 결정일기를 시작해보세요. 제가 결정일기를 써오면서 필요했던 것을 담아 결정일기를 만들었는데요. 혹시 매일 쓰는 것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고 하면 링크를 통해 결정일기를 구매해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텀블벅에서 펀딩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남의 시선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과 환경, 그리고 인간 본연의 사회적 욕구가 우리를 남의 평가에 민감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결정일기는 내가 왜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지, 내가 내리는 결정의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줘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긍정이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핵심인 거죠. 결정일기를 통해서 자기 인식과 성찰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존중하는 힘을 키워갈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의 선택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나공시에서는 나를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준비해 갈 테니까요. 구독해서 나를 공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쏙쏙 받아가세요. 결정일기를 통해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공시!